안녕하세요.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릴 디지털 튜터 도재은이라고 합니다.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나 혹은 또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또 대체가 됐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클래스룸은 이제 웹안의 교실, 교실 입장하기, 수업 준비하기, 수업 운영하기, 평가하기, 참고 자료 요 목차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웹안의 교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코로나 때나 경험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또 수업에서 지금 현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클래스룸은 현재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인데요.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도 가능하시고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학생들에게 공지하거나 과제를 하실 때, 과제 제출하실 때, 배포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단말기에서 구글 계정으로 구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는 어플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컴퓨터 화면인데요. 컴퓨터 화면에서 구글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들 계정 옆에 요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. 클릭해 보시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수업 만들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. 지금 현재 아무것도 클래스룸을 클릭하시면 만들어진 게 없는 화면이 요 형태로 뜨게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도 요 형태가 뜰 거고 선생님들도 요 형태가 뜰 거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가 있고요. 또 수업 만들기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연수하실 때도 수업 참여하기로 다른 선생님들께 코드나 다른 것들을 제공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. 저희는 이제 수업 만들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수업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요 창이 뜨게 됩니다.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업 이름은 꼭 작성을 해주셔야 수업이 개설이 되고요. 그 밑에 것들은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. 필요하신 부분들만 작성을 하셔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형태로 이제 제가 1 물리학 1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보시면 1학년 1학기 물리학 1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. 현재 제가 만들었던 제목이 여기에 떠 있고 그 밑에는 구글 미트로도 학생들이랑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. 그 밑에는 수업 코드입니다.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. 수업 자체에 선생님께서 요거를 띄워 놓으시고 코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시면 크롬북이나 태블릿으로 학생들이 요 코드를 입력하면 요 게시판 혹은 클래스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 코드를 제시하시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 과제에 대한 공지 뜨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공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게시판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과제도 여기다 공지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여기에 자료를 먼저 그냥 띄워 놓으시면 수업하실 때 다른 그림 여기다가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학생들을 초대하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. 아까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미 코드를 제공하면서 수업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초대를 해 놓으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. 보시면 게시판이었던 부분이 아까 전에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사용자에 들어가시면 교사 외 학생 부분이 있는데요.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들의 계정을 저희가 다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들께서 찾으셔서 클릭해 주셔도 학생들 1학년 1반 이렇게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다 있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딱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이미 수업 준비를 다 끝내시고 들어가시면 학생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클래스룸이 이미 떠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초대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. 혹은 아까처럼 코드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 클릭하셔서 초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2번째로 수업 운영하실 때 과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과제 만드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는데 성적 기준표 없이가 있고 또 성적 기준표 있는 상태의 과제 만들기가 있습니다. 성적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 같은 거 하실 때 기준표를 제시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기준표 있는 건 뒤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과제 만들기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. 수업 과제 여기다 영역에 클릭을 하셔서 수업 만들기에 여러 가지 탭이 뜹니다.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아무래도 이 형태의 과제이고요. 그 외의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때 클릭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과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과제를 클릭해 주시면 이 형태가 뜨게 될 겁니다. 마찬가지로 제목과 안내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뜹니다. 이 안내는 비워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목이 들어가고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채우셔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첨부 파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첨부 파일까지 함께 제공을 해주시면 학생
학생들의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. 그리고 요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할당 대상, 전체 학생이 아니라 혹시나 추가적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클릭하셔서 필요한 친구들에게만 보일 수 있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셔서 전체 학생일지 아니면 뭐 몇 명의 학생들에게만 하실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점수도 이제 총점 100점일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. 기한은 캘린더 달력의 형태로 뜨게 될 겁니다. 그럼 날짜를 클릭하셔서 기한 만들어주시고 주제는 없어도 되고요. 선생님들께서 또 선택적으로 주제를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걸 다 채우시고 나시면 과제 만들기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. 그럼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학생들의 뭐 아까 전에 보셨던 게시판에 이 과제 형태가 뜰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또 제출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네, 성적 기준표가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성적 기준표가 밑에 아직 뭐 활성화가 따로 다른 것들을 안 넣어서 안 떴는데 활성화가 되면 기준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요 형태가 뜨게 됩니다. 저는 이제 충격력을 줄이는 구조물 만들기의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. 학생들에게 먼저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한 탭이 먼저 뜨게 됩니다. 첫 번째 탭인데요. 기준 제목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설명, 점수, 등급 제목 설명이 있는데 저는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재료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제목을 쓰고 제시된 재료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만들었으니 기준 설명. 선생님들께서 평가 계획표에 쓰셨던 수행평가 기준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재료 활용도는 30점을 기준으로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30점에 대해서 30점, 10점 뭐 선생님들께서 하시겠다고 했던 그 점수 배분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고 각각의 이제 설명을 어떨 때 30점, 어떨 때 20점 이걸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총점은 아무래도 수행평가가 100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총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30점, 또 30점, 뭐 40점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는 기준을 여기서 기준 추가로 누르시면 기준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. 요 탭이. 그렇게 되면 총점 100점 만드시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점수 항목은 30점, 20점, 10점이라고 했지만 점수 항목은 요 플러스로 클릭을 하셔서 옆으로 쭉쭉쭉 점수 항목도 늘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준을 만드셔서 이 형태에다가 집어넣고 아까처럼 과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기준표 클릭하셔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과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 형태로 과제가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생 입장으로서 제출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학생들이 제출을 뭐 25명이면 25명이 다 제출을 했다고 뜨게 되면 여기에 선생님께서 과제 검토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출한 과제 수를 확인하시고 과제 검토를 확인해 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이렇게 한 개씩 뜨게 됩니다.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점수를 매겨주시고요. 그 밑에다가 피드백을 선택적으로 달아주셔도 되고 안 달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요거 성적 확인하셨으면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라고 요 클릭을 해주셔야 학생들이 자기 점수가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피드백 할 수 있게끔 돌려주기로 과제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수업 게시판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과제로 제출도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첨부할 수 있는 파일들이 여기에서만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 파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학생들이 쓴 거 그냥 올리거나 만든 JPG도 올릴 수, 그림 파일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 자료는 여기 있는 것들 보고 선생님들께서 더 활용하실 수 있게끔 뭐 학생 초대하기까지는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이 있고요. 과정평가나 과제평가하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활용도가 높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현장에서 더 윤택하고 더 활용도가 높은 수업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그러면 연수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